199페이지입니다. 전자기 유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코일에 전구를 연결한 후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코일 주위에 자석이 움직이면, 자석이 움직인다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선속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코일 주변에 자기 선속이 변화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석이 A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질 때 전구에서 불이 켜집니다. 그렇죠?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질 때, 가까워질 때 둘 다 전구에서 불이 켜진다는 거.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렇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당연히 전류가 더 세게 흐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기 때문에 빛이 밝겠죠? 자석과 코일이 가장 가까운 곳에 정지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정지에 있다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금속고리를 수직으로 실에 매달아 놓고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네. 자석을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길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고리의 움직임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극이 멀어지게 됩니다. N극은 자석의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이렇게 N극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고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지금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에요. N극이 멀어지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극이 멀어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N극이 멀어지기 때문에 고리가 마치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고리의 왼쪽이 S극, 오른쪽이 N극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장을 이제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전류는 아마 요렇게 흐를 거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끌려간다. 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전자기 유도 문제들입니다. 자, 4번. 그림은 XY 평면 위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을 고정시켜 놓고 Y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준 다음 사각형 도선을 일정한 속력 V로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에 대한 식을 한번 이제 짚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 V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델타 파이가 의미하는 거는 자기 선속이죠. 그렇죠? 자기 선속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얘가 직선 도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직선 도선의 특징이 뭐였죠?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반지름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근데 전류 세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지금 자기장이 달라요. 그렇죠? 즉 이 직선 도선에서 먼 곳에는 자기장이 약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는 자기장이 세지는데, 중요한 거는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점점 다가오면은 자기장이 점점 센 쪽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선속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선속이 변화하는 그 변화율, 자기 선속의 이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과연 일정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직선 도선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게 됩니다. 네. 정확하게 얼마가 변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R분의 1을 한번 미분을 해서 얼만큼 이제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수학적인 접근이고요. 네. 우리가 여기선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보면은 B 주변에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져요. 네.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B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자, A,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 도선이 A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화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장 세지죠, 그렇죠? 자기장이 세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럼 B랑 마찬가지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경사면 위에 높이가 h인 곳에 자석을 가만히 놓았더니 자석은 경사면 아래 수평면에 놓이를 코일을 통과하여 반대편 경사면에 따라 올라간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기 직전, 그 다음에 직후에 불이 켜지죠, 그렇죠? 코일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불이 켜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한 후 높이가 H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금 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자석이 통과하면 전구에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분이 벌써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높이까지는 절대 올라갈 수 없겠죠, 그렇죠?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코일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아무래도 코일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해야 하기 때문에 N극이 다가오면 마찬가지로 코일의 왼쪽은 N극의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즉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일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관과 구리관 속 떨어뜨렸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구리관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구리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구리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구리에 자기장이 형성돼 가지고 자석의 움직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관을 통과한 직후 속력은 A, B가 같다. B가 더 느려져요. 느려집니다. 관을 통과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증가할 수가 없겠죠. 줄어들면 줄어들지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A에서도 마찬가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심지어 B에서는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자석이 구리관으로 들어갈 때 구리관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자기 유도의 현상에 의해서. 자, 7번입니다. 7번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요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N극이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요. 왜냐면은 N극이 가까이 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코일은 위쪽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석이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치면은 이 코일은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코일은 아래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석이 P에서 Q로 운동하는 동안에 유도 전류는 물어봤을 때 N극이 가까이 오면 이 코일은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내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솔레노이드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하면은 전류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의 코일 내부의 자기선속의 크기는 PR에서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선속의 크기는 말 그대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석이 가까이 있을 때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제일 크겠죠. 자석이 PQ로 운동할 때랑 QR로 운동할 때 유도절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Q일 때 가장 크니까 이거 틀렸죠. 그렇죠? P에서 Q로 운동할 때와 Q에서 R로 운동할 때 유도절 방향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렌츠 법칙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예시 뭐 한 가지 들고 에너지 보존 법칙의 관점에 설명하시오 뭐 돼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발전기 같은 거 그렇죠? 뭐 코일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구가 켜지죠. 전구를 연결하면은 전구가 켜지죠. 요 5번 그림 요거처럼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렌츠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분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즉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말고요.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원장치와 연결된 솔레노이드 코일의 중심축을 X축 위에 오도록 고정시킨 다음에 금속고리를 코일 옆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솔레노이드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자기장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거. 요렇게 그죠? 요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금속고리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왼쪽 방향 자기장 줄어듦. 그쵸? 원래는 저기 고리가 여기 있으면은 3개를 통과할 텐데 여기 있으면은 1개만 통과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 고리는 어떻게 하냐? 왼쪽 방향 자기장 형성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냐면은 요렇게 뭐 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전류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 고리에는 코일과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한번 볼게요. 금속 고리에는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가 클수록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도 크다. 그렇죠?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얘기할 때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가 클수록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이 간격이 작다는 거는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가 클수록 자기력의 크기도 당연히 클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금속고리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서로 같다. 네,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왼쪽이었고요. 금속고리도 자기장을 왼쪽으로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 조금 그림상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거 한번 참고해서 그림을 잘 보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이 이 전자기 유도 단원에서 꽤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D인 사각형 도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자기장 영역 1, 2, 3를 통과합니다. 이때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고, 네, 자기장의 크기는 EB, B0, EB, B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은 A가 1.5D 위치에, 여기가 1이죠. 그렇죠? 1.5D 위치에 있을 때 요렇게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렇게 있을 때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리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변화가 없죠. 그렇죠? 네,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변화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각형 고리 도선이 처음으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원래는 자기장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었는데 여기를 와서야 이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한복판에 있을 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어요? 네. A가 0.5D에 있을 때, 0.5D는 여기죠. 그렇죠? 여기에 있을 때랑 4.5D, 4.5D면 어딜까요? 여기가 5니까 네, 여기가 4.5죠? 요렇게 있을 때, 네. 요렇게 있을 때, 네,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거는 자기장 변화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첫 번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EB0인 영역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EB0만큼의 자기장이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만큼의 자기장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면 고리는 어떻게 돼요? 고리는 위로 나오는 방향으로 EB0만큼 만들려 하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EB0만큼 만든다 이런 표현은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원래는 요렇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 하면은 이제 반시계, 네, 유도 전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여기 2번 같은 경우에 잘 보셔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 왼쪽 절반이랑 오른쪽 절반을 이제 분리해서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왼쪽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줄어들고 나오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들어가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을 늘리겠죠. 그렇죠? 그냥 나오는 방향이 늘어나요. 나오는 방향이 늘어나면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늘리겠죠. 왜냐면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절반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늘릴 것이고, 왼쪽 절반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2B만큼 만들려 한다.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시계 방향으로 네. 유도 전류 흘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가 요 지점에 왔을 때, 네, 요 지점에 왔을 때 그 어떤 식으로 자기장이 변하는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특히 여기가 꽤 중요하겠죠,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줄어드는데 나가는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종합하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2배만큼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게 2B0, 2B0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가 2.5D, 2.5D면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일 때, 요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네, 이제는 여러분들 니은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디귿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2B0에서 B0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세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고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나요? 시계 방향으로 네, 흘러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제 흘러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그럼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LED에 빛이 방출된다.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답이 니은 디귿이 아니고 디귿인데 이제 왜냐면은 네. 그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고리는 지금 다이오드 LED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밖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반시계 방향으로는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네, 0.5D일 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4.5D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이제 전자기 유도의 이용이어서 굉장히 쉽거든요. 그림은 무선 충전의 원리 1차 코일, 2차 코일. 그래서 1차 코일의 자기장이 변하면 2차 코일의 자기장이 변해서 전지를 충전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1차 코일에는 교류 전류. 네. 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그 전자 제품들은 다 교류 전류를 사용하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교류 전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차 코일에는 전자기도 자기장이 변하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전원 장치를 제거하면 당연히 충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12번입니다. 발전기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지금 이 사각 고리가 누워 있을 때랑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 옳은 것은 회전 속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도 당연하죠, 그렇죠? 회전 속력이 크다는 거는 요거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도 전류는 세지겠죠. 코일이 가에서 나 요렇게 회전하는 동안에 사각 코일의 자기선속은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죠, 그렇죠? 크기는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 전기는 맞잖아요.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시간 때 배우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마이크가 작동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는 대략적으로 내가 음파, 그죠? 네, 소리를 요렇게 이제 음파를 이제 내보내면 진동판이 떨립니다. 진동판이 떨리면서 자석이 같이 움직이는데 자석이 움직이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통과하는 자기장, 자기 선속이죠. 정확하게는 자기 선속이 변화하게 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이제 전기적 신호를 감지를 해서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진동판을 일정한 세기로 누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진동판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자석도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코일에 전류가 흐를 일이 없죠. 네.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오면은 진동판과 자석이 이건 마이크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오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제각각인 전류를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발광 킥보드. 발광 킥보드도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하겠죠. 그렇죠? 자기 선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발광 킥보드의 LED에는 전자 유도 현상이 불이 켜지고 자기 선속이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전류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교통카드의 작동 원리라고 하고요. 그림과 같이 세기가 증가하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카드 단말기 앞에 교통카드가 있다. 이때 카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즉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카드는 자기장을 왼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은 유도 전류는 A 방향으로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A 방향이기 때문에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을 용수철에 매단 뒤에 연직 방향으로 세워놓은 코일 위에 놓고 진동시켰다. D는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요때가 제일 가깝죠. 그렇죠? 가깝. 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 자석이 여기에 있다가 제일 가까운 곳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여기 N극 다가옴. 네, 여기는 N극 멀어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작아진다. 아무래도 용수철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점점 작아질 거고요. T1일 때, N극이 다가올 때 자석은 코일에 미는 힘을 작용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N극이 다가오면 코일의 윗부분은 N극으로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T2일 때, 요때는 T2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완전히 가까워 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지한 상황이에요. 그 정지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17번입니다. 17번은 문제가 거의 유사하죠. 자석이 요때는 지금 여기가 S극이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때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S극이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요때는 이제 S극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는 정지죠. 그렇죠? 정지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유도 전류 안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T1일 때 요 S극이 다가올 때죠. 그렇죠? 유도 전류의 방향, S극이 다가오면 이 고리는 요렇게 지금 자석의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A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석이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A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래쪽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T2부터 T3까지 정지죠. 자기 선속은 여기서 자기 선속은 이 자석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당연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T2부터 T3는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증가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다가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T1에서 T2면은 말이 되는데 T2에서 T3는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이죠. 정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기울기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때가 더 빨리 자석을 움직이는 거니까 세기는 T4일 때가 더 커야 되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8번입니다. 계속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균일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종이면에 원형도선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T1일 때 지금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원형도선이 시계 방향으로 지금 전류를 형성했다는 거는 그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했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한다. 요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여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T2일 때 요때죠. 그렇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요 원형도선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겠죠. 그렇죠? T3일 때 자기장이 일정하다는 거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안 흘러요. 근데 한번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T2일 때가 T4. T4는 지금 빨리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변화가 크고요. 그렇죠? 변화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더 큰 T4일 때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